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수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백병규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올해 서울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또 해결 방안도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국민들에게 또 이제 불안한 요소로 작용했던 게 도로 함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송파구가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 5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네. 이 도로 함몰 사고의 4분의 1 정도가 네. 이 네. 송파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그렇습니까? 됐거든요. 서울시 그 도로 함몰 치마 동공 이 통계 현황 자료 이제 그 그림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최근 5년 동안 그 도로 함몰 발생 건수는 2010년 이 네. 436건이던 것이 2013년에는 무려 그 850건으로 거의 뭐 2배 가까이 그러네요. 증가했죠. 2014년에 약간 줄기는 했지만 어떻든 2014년까지 총 5년 동안 3,328건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까지 이제 상반기 그 집계가 나왔는데요. 네. 모두 그 414건의 도로 함몰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서울 시내에서만 하루에 그 2건 가까운 도로 함몰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그러니까 갑자기 지나가는 길에 함몰돼 보는 시민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네. 뭐 작은 구덩이도 있지만 굉장히 좀 1m, 예. 뭐 사방 1m 넘게 이제 뚝 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뭐 차량 같은 경우에 다니다가 굉장히 그 큰 사고로 이어질 대형 수 사고로,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건데요. 이 최근 5년 동안 그 서울 그 자치구별로 이 네. 도로 함몰 현황을 보면은 네. 이 송파구가 최근 5년 동안 이 865건으로 압도적으로 네, 많네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곳이 그 구로구, 뭐 중구, 종로구 이런 데 순위인데요. 네. 그러나 이곳은 한 200여 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송파구가 거의 뭐 차이가 다른 데보다 한 굉장하네요. 4배 가까이 어허.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이 송파구에 그러면 왜 이렇게 유독 그 도로 함몰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느냐. 네. 아직 뭐 굉장히 그 과학적이고 이게 네. 명확한 그 조사 결과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전문가들이 그 추정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한강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곳과도 그 상대적으로 좀 지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추정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송파구에 사는 그 구민들이나 혹은 송파구 지자체의 고민이 참 깊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네. 이 도로 함몰의 근본적인 원인을 서울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이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좀 그 과학적인 좀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은 이 하수관로 혹은 그 하수 박스라고 하죠. 네. 이런 부분이 그 노후화되면서 이제 그 발생한 사고인데요.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네, 서울시가 그 최근 5년 동안 그 발생한 그 도로 함몰 사고의 그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그림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하수관로 손상으로 인한 게 81.4%. 10건에 10건 정도는 그 하수관로 파손이 이제 거의 직접적인 대부분이라고 원인이 봐야겠네요. 네. 돼 있고요. 하나 이제 그 굴착 공사 등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침하된다거나 이래서 발생한 사고가 16.8% 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 하수관로 손상은 이 하수관로가 그 노화로 인해서 그 부식이 되거나 아니면 균열됐을 때 아니면 관이 어긋나거나 네. 이런 것으로 이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 하수관로가 손상이 되면 이 하수 이제 그 하수관에 흘러가고 있는 하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이제 그 밖으로 빠져서 맞으면 도로 밑에 새로운 물길이 발생을 하는 거죠. 물길이 발생해서 이제 그것들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예. 이제 주저앉거나 아니면은 손상된 하수관로로 주변에 그 토사가 이제 밀려 흘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쓸려 나가면서 이 빈 공간이 공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있다가 송파구처럼 특히 네. 이제 그 한강 주변에 있어서 그 지반이 약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바로 주저앉는 이런 그 도로 함몰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렇다면 것으로 볼 1년에 수 있습니다. 한 700 내지 800건 정도의 이 도로 함몰이 일어나는 서울시의 지하 한번 좀 쫙 한번 촬영해 보면 아주 복잡하겠습니다. 지하가. 네, 그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하수관로 하면은 뭐 작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수관로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박스형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람이 걸어서 다닐 정도로 굉장히 큰 네모나니까 그 박스로 이제 그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그 직접 그 들어가서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오래된 하수관로 같은 경우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네. 그 시멘트가 다 부식이 돼서 그냥 이렇게 그 떨어질 정도로 손으로 만져도 이제
떨어질 정도로 네. 이렇게 오래 그 부식이 돼 있는 곳이 많고요. 심각하네요. 그러게요. 또 이제 그 굴착 공사를 하다가 이 하수관로가 이제 파손이 됐는데 네. 그것을 이제 제대로 보수하지 않고 이 땜질 처방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대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틈이 있다거나 손상이 돼 있다거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작은 하수관로 보통 이제 그 원통형이죠. 이런 데는 이제 너무 막혀가지고 하수 자체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해서 꽉 그 하수가 이제 막히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곳은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 부식이 오래돼서 그 부식된 곳이나 아니면 그 이음새처럼 압력이 많이 받는 곳은 이 구멍이 뚫려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그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좀 측정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네요. 네, 굉장히 위험한 실 텐데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곳들이 좀 많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 하수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지하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또 그 공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보통 그 하수관로 하면 그 사용 연한이 한 그 30년 정도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기준 그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이 서울시 하수관로 굉장히 그 노후화된 곳이 많은데요. 이 역시 뭐 좀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전체 하수관로의 그 48% 정도. 이게 그 2013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이미 뭐 30년 가까이 돼 있다는 건데요. 네. 네. 이 중 그 30.5%는 이 50년 이상 된 이런 하수관로입니다. 그 상당히 좀 그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참. 그동안 50년 이상 될 정도로 교체를 왜 안 했냐 그런 의문부터 드는데 뭐 좀 이따 그러게요. 말씀해 주시겠죠. 네. 자, 그렇다 그러면 50년간 도로 함몰이 50년 동안에 향후에 그럼 도로 함몰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뭐 이제 7, 800건이 하수관로가 교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몇- 30년 이상 정도 되면은 이 하수관을 이제 교체를 하고 아니면 네. 공사를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매년 그 사용 연수가 그 30년 이상 된 그 하수관로 네. 매년 평균 한 그 260km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이 정비하고 있는 하수관로는 143km 정도. 그러니까 거의 매년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새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것의 한 절반 정도만 말하자면 이제 보수하거나 새로 이제 교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2013년에는 그 48% 정도였던 네. 이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올해는 전체 하수관로의 그 절반 이상으로 좀 늘어났고요. 이 3년 뒤에는 이게 그 60% 정도로 크게 이제 늘어날 네.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하수관로도 큰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건축 폐기물들이 도로 함몰의 또 다른 원인으로 제기가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도로 폐기물, 건축 폐기물을 지금 묻는 게 네네. 아니라 이전에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굴착 공사를 하고 이제 다시 땅을 대매우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건축 폐기물들을 갖다 그냥 무더기로 묻어놓은 곳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전에 그 건축 폐기물 중에서는 뭐 목재 같은 게 섞여 있는데 네. 이런 목재 등이 이제 그 썩어서 다 그 문드러지니까 그곳이 이제 빈 공동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건축 폐기물 중에서 뭐 시멘트 덩어리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가 당연히 그게 이제 균일하지 않으니까 그 주변으로는 아니면 그 물길이 생기고 예. 다시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점차 늘어나면서 이게 그 공동이 빈 지하 밑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이게 그 도로 함몰로 이어지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인데요. 네. 그 지난 7월 그 용산구 그 한강대로 그 한강대교 방면에서 그 2차로에서 발생한 도로 함몰이나 지난 3월 그 종광역 사거리에서도 이제 그 갑자기 그 땅이 이제 도로가 그 꺼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전에 한 3, 40년 전에 네. 지하철 공사 등을 하면서 이제 묻어놓은 이런 그 건축 폐기물로 때문에. 인한 그 동공화 현상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좀 분석이 됐죠. 그렇군요. 그 서울시내 종로 한바닥에서 땅이 함몰돼 버리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시민들이- 그런 것들 꽤 많다고 하죠. 네. 이 서울 시민들 발밑이 매우 위험하다는 건데요. 서울시가 최초로 동공 탐사 용역에 참수하기로 했다. 이런 건 좀 진전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에트리라고 있습니다. 그 예. 한국전자통신연구소죠. 여기와 그 서울시가 이제 그 연구 협약을 같이 맺었고요. 네. 또 뭐 세종대와도 같이 이제 협력 사업으로 이 도로 함몰 그 예방을 위한 이제 공동 연구에 그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 에트리와 그 세종대 이 두 전문기관은 그 서울시의 그 도로 함몰 발생 사례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 도로 함몰 예방 및 그 탐색 기술 그리고 이 평가 및 그 예측 시스템을 이제 그 서울시와 함께 개발하기로 이렇게 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에트리는 그 지하 모니터링 및 그 관리 시스템을 좀 개발하고 있고요. 이 세종도에서는 그 도로 함몰 그 위험도 및 평가, 예측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그 도로 함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에트리에서 발생한 뭐 모니터링이랄까 탐사 이런 기술로 이 도로 함몰의 어떤 그 가능성이나 우려나 혹은 그 함몰된 도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그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지금 이제 개발이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좀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서울시는 그 앞으로 그 3년 동안에 이 34억 원을 투입해서 이 노후화된 그 하수관의 그 설치 구간이나 그 지하철 공사 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공동, 네. 네 동공이죠, 네 죄송합니다, 이 동공, 네. 이 빈 구멍이 이런 함몰 가능성이 있는 이 동공이 있는지를 이제 조사하는 이런 그 이제 탐사를 좀 실시하기로 했고요. 네. 또 이제 이 택시나 그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아무래도 뭐 도로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니까 이분들로 하여금 그 도로 파손을 그 실시간으로 그 신고할 수 있는 이 포트홀 신고 시스템을 이제 그 도입을 했다고 하죠. 네. 글쎄 하여튼 뭐 사방이 지뢰는 아니겠죠? 좀 불안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러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도로 함몰 사고의 그 근본 원인은 이 노후된 화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게 그런데 그 그- 80% 정도 된다고 그런데 그 하지 노후되는 않습니까? 화수관로가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교체율보다 이 불량되는 율들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현재? 그렇죠. 뭐 네. 교체율이 못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고 위험이 서울시를 도사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그 돈 문제죠. 돈 문제인가요? 네,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초 그 노후 하수관 그 정비를 위해서는 매년 네. 그 한 1,0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지방세만으로는 그 조달하기 힘드니까 네.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이제 내년 예산이죠. 내년 예산안 이제 그 신청 때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달라고 이제 국고 지원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네. 이 환경부의 이제 그 환경부 소관인데 이 환경부 예산안에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이제 고민스러웠는데 네. 다행스럽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이 서울시 그 노후 하수관 정비를 목적으로 500억 원의 그 예산을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본회의가 내년 예산에 이제 어. 500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 그러나 이 부분이 그 환경부의 그 정식 예산으로 편성된 건 아니고 네. 이른바 그 예비비라고 있죠. 네. 근데 예비비 중에서도 이제 그 어느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라 하는 이런 그 특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이 목적 예비비로 이제 그 배정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튼 이제 그 환경부로 이제 이 예비비가 넘어가서 이제 서울시로 다시 이제 네. 이전되는 이런 그 절차를 거칠 것 같은데요. 어떻든 이 예산을 보더라도 이제 서울시에서 한 1,000억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500억이 500억 모자라네요. 정도만 이제 배정이 된 거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 서울시가 그 자체 예산으로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 하여튼 정기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잖아요. 국무회의에 매번 참석하고 그죠? 참석하고 예. 있죠. 네. 나가서 이런 얘기 좀 확실하게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국무회의에서 그 예산 관련 사항들은 사실은 좀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제 국회 예산 편성 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네. 어떻든 뭐 그건 이제 국회에서 의원들이 네. 특히 이제 뭐 서울시에 이제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좀 힘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건 꼭 필요하다 해서 500억 정도 이제 마련을 좀 그나마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만큼 예산이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도로 함몰의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가장 큰 원인을 이제 알았으니까 효과적인 대책으로 더 안전한 서울 만들기 멀지 않았다 이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죠. 정부가 감염병 대응 전문가를 2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질병관리본부가 그 지난 14일 이제 홈페이지에 그 역학조사관 공개 모집 공고를 이제 냈는데요. 네. 지난 그 메르스 사태 때 가장 이제 어려웠던 게 도대체 어디에서 이게 발생을 했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기초 조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역학조사관이 굉장히 모자라서 뭐 없어서 굉장히 그 긴급하게 이제 맞습니다. 그 투입을 예.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좀 겪었더랬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모두 30명을 모집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계약 기간이 그 2년인 이제 전문 임기제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제 그 뽑도록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임기제는 그 가급이 7명, 나급이 18명, 다급이 5명이고 이제 나급 이상은 의사 자격증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네.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근무 실적 등이 좀 우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계약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공고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2년 계약직으로 이제 뽑게 된다는 점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보건의료계에서는 네. 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또 그러한 의지를 가진 이제 우수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2년짜리 계약직으로 과연 누가 얼마나 응모를 하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죠. 그 질병관리본부가 예산이 없나요? 인건비 예산이 책정 안 돼 있나요? 아마-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예산보다는 이게 네. 항상 이제 그 우리 그 관료 조직의 문제인데요. 네. 이른바 그 이제 그 TO라고 하죠. 이 그 공무원 이제 정원 규정이 있어서 네. 말하자면 이 정규직, 말하자면 일반직 공무원을 굉장히 늘리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에서는 본인 그 일반직 정원이 그 늘질 정규직 늘려주지 않으니까 정규 티오가 정해져 어차피 이제 있으니까. 그 전문직으로 융통성이 있는 이런 거로 이제 뽑는다는 건데요. 이 복지부에서도 이 전문 임기제는 보수 수준이 높은 이 전문가를 그 융통성 있게 채용하기 위한 제도다. 흔히 생각하는 그 비정규직과는 다르다. 이렇게 비정규직 이제 2년 되기 전에 이렇게 해고시켜 버리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건가요? 아무튼 이 계약직이니까요. 계약직이니까. 네, 그 비정규직과는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뭐 2년이라고 하지만 본인 희망과 그 근무 성적에 따라서 그 최장 10년까지 이제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그 정원 TO에서는 네. 이런 방식 이외에 뭐 다른 뭐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제 의료 보건계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누가 역량 있는 사람들이 2년짜리에 응모를 해서 가겠느냐? 안 가죠.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2년짜리 계약직으로 갔을 때 앞으로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안정하다고 그럴 때 과연 누가 그 사명감을 갖고 네. 또 이걸 평생의 업으로 삼고 이제 일을 하겠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흔히 생각하는 비정규직이랑 조금 다르다고는 하지만 지금 말씀을 해주신 이유들 때문에 시민들의 걱정이 상당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그 보건복지부나 그 질병관리본부 쪽은 그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무원 정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전문 계약직이라는 게 상당히 고급 인력을 말하자면은 초빙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뭐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과연 그 2년짜리 계약직에 얼마나 유능한 분들이 응모를 할까 이런 생각을 뭐 당연히 할 수밖에 네.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이제 공무원사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일반직 파워하고 이 전문 계약직 파워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분들은 뭐 여기 왔다가 좀 나중에 같이 나갈 양반 나가실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고요. 또 대부분 그 일반직의 그 행정 관리 하에 체제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전문 관리직들이 굉장히 그 소신 있게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풍토라고 하죠. 네. 그런데 그 메르스 사태로 확인됐듯이 역학조사관 네. 무엇보다도 뭐 신속하고 독립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주체적으로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걸 해서 이제 결론을 좀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게 뭐 말하자면 위에 일반 그 행정직에 말하자면 지휘 체계 하에 있을 때 과연 얼마나 그 독립적이고 네. 이런 그 자율적인 이 역학조사가 가능할지 네. 이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크게 우려가 되고 있죠. 아니 이것을 중앙부처가 좀 힘을 써서요. 정규직을 좀 늘리는 그런 것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바꾸면 큰일 납니까?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사실 큰일 나나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지난 여름에 네.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제 그 대책을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네. 이 역학조사관을 위해서 그 별도의 정규 직렬을 아주 신설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좀 발표했었어요?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1일이었죠. 이 국가 방역 체계 네. 개편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대부분 지금은 이 역학조사관들이 누군가니 그 공중보건의사로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들 중에서 군에 가는 대신에 네. 이 공중보건의사로 이제 그 일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잠시 머물다 가는 이런 분들도 돼 있기 때문에 이 역학조사관을 그 정규직으로 해서 대폭 좀 확충하겠다. 네. 이렇게 좀 공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특수 직렬인 그 일반 직렬이죠. 네. 이 방역직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는데 이번에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네. 그때만 이제 메르스 사태 때 면피하려고
건 아니었겠죠. 그렇게는만 볼 수는 없는데 사실은 이제 네. 그 정부로서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게 그 각 부처에서 사실 늘리고 싶지만 네.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에서라도 좀 나서서 이 부분은 꼭 늘려야 된다. 네. 이렇게 공무원 티오를 정원을 좀 늘려줄 수 있도록 좀 그 대응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싶기도 당시 하죠. 문영표 장관이었죠. 네, 문영표 맞습니다. 장관이 자세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정규직료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결국.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제 물론 그런 이제 의지가 있었을 텐데 이제 네. 그걸 제대로 이제 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압력을 좀 조직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를 한 방침들이 잘 지켜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백병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